네, 한 주간 있었던 스포츠계 소식들 중에 정말 핫한 소식들만 모아서 전해드립니다. 엠스플 뉴스 도상현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벌써 금요일이면 도상현 기자의 스포츠 뉴스가 있다는 것을 아시는 분들이 많으신가 봐요. 벌써 방송 시작도 전에 네. 문자들 보내주고 계십니다. 1373님, 네네. 운동선수들도 엄연한 우리 국민들의 공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못 볼 꼴을 보여주다니 참 너무 실망입니다. 국민들 실망시키지 말아주세요. 왜 이런 문자가 오는지 스포츠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고 궁금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뭐 이 문자 보내주신 분들도 굉장히 속상하신 문제겠지만 네. 이게 1999년생 정말 이제 유망주 선수들의 일탈 행위 때문에 이런 문자를 보내주신 것 같거든요. 예. 이제 두산 베어스의 이제 정현욱 선수 그리고 권기영 선수가 이 불법 스포츠 도박 이제 그리고 이제 한 선수는 이제 바카라라고 하죠. 이제 네. 소위 그런 불법 도박 사이트에 접속한 사실이 밝혀져서 이제 선수 자격 정지를 또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또 있었습니다. 그러게요. 이 소식은 조금 후에 자세하게 좀 알아보고요. 먼저 이번 주 해외 축구 소식 뭐 좀 뜸하긴 했는데요. 네. 그래도 그러니까 뭐 손흥민 선수의 이 골 소식도 기대하신 분들이 정말 많았을 텐데 이번에 이제 갑작스럽게 코로나 때문에 연기된 일정이 또 바뀌면서 풀럼전이 좀 이 갑작스럽게 좀 편성이 됐습니다. 예, 그 풀럼전 경기에서도 무득점. 잘했는데 아하. 사실 손흥민 선수가 뭐 예. 골대를 맞추기도 하고 오프사이드 트랩에 걸리면서 조금은 불운했었던 한 네. 주였던 것 같습니다. 어떤 기사에서는 실제로 3골 한 도움이어야 한다. 근데 공격 만약이란 포인트 건 제로. 없으니까요. 만약, 네. 그러니까요. 아쉽습니다. 네. 네, 다시 앞서 문자 주신 분들 또 많은 스포츠 팬들께서 분노하시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국내 프로야구 두산 정현욱 선수, 권기영 선수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격정지 당했고요. 이것이 다 불법 도박 관련된 건데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이게 갑작스럽게 이제 두산 베어스 구단 측으로 이제 채무 업체에서 이제 전화가 걸려 왔습니다. 이제 네. 이 소속 선수가 또 빚을 지고 있는 게 있는데 알고 있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연락이 왔고요. 이제 카드 회사에서도 이제 독촉 전화가 또 오면서 이제 진상 조사를 또 나서게 됩니다. 두산 베어스 측에서. 그랬을 때 이제 정현욱 선수가 이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이 불법 스포츠 도박에 손을 댔다는 사실이 또 알려졌고 또 이 과정에서 이미 사생활 문제로 또 퇴단한 다른 선수의 협박을 또 받은 것이 밝혀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수가 정현욱 선수에게 이거 뭐 돈을 빌려주지 않으면 혹은 이제 돈을 주지 않으면 이걸 이제 공개해 버리겠다 이런 폭로하겠다. 식으로 예 맞습니다. 아하. 근데 이 선수가 중고거래로 이제 다른 팬들에게 또 사기를 친 그런 혐의도 지금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하. 조금 더 상황이 커질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네. 또 다른 이제 권기영 선수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불법 도박이죠. 이제 바카라. 예. 네, 거기에 이제 손을 대면서 좀 진상 조사에 나서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네. 뭐 앞으로 경찰 조사도 이루어지니까 결과가 나오면 KBO가 상벌위원회 열고 징계 수위 결정하는 절차를 밟게 되잖아요. 네. 아무래도 중징계 내릴 수밖에 없겠죠. 그렇습니다. 뭐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르면 이제 현역 선수들, 뭐 이제 감독, 뭐 구단 관계자들은 이제 배팅을 할 수 없다는 그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네. 요건 이제 경찰 조사 끝에 또 징계가 내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단 예. 뭐 유기 징계, 뭐 유기 실격, 뭐 무기 실격, 영구 실격 이렇게 세 가지 가능성이 좀 나와 있는데요. 뭐 유기 실격이라고 한다면 뭐 기간을 역시 정해 놓고 그동안 이제 선수 활동할 수 없게 하는 그런 정도인데 아무래도 좀 이 사안이니만큼 또 네. 무기 실격 혹은 이제 영구 실격까지도 좀 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어허. 무기 실격과 영구 실격 어떤 것이 다르냐고 이제 궁금해하실 분이 계실 것 같은데요. 이제 이 무기 실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커미셔너가 사면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사안인데, 총재. 네 맞습니다. 예, 이 영구 총재. 실격 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예 야구계로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그런 중징계를 또 내려줄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비유를 하자면 무기징역 같은 경우에 행영 실적에 따라서 감형이 이루어지고 가석방이 가능한데 그렇죠. 영구 실격은 그런 모범수가 안 가능성도 되는. 없다. 네. 아예 그냥 끝이다 이렇게 맞습니다. 봐야 되겠네요. 근데 프로야구 선수들의 불법 도박 사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서 더 충격이고 팬들은 더 화가 나실 텐데
그동안 여러 차례 있었잖아요. 뭐 이제 과거에 2012년에는 뭐 박현준 선수, 김성현 선수가 또 승부 조작을 하는 바람에 또 리그가 한번 발칵 뒤집어졌고 네. 그 이후에 NC 소속이었죠. 그때 당시 이태양 선수도 2017년에 승부 조작에 가담이 되면서 또 한 번 리그가 뒤집어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 여기에 뭐 이제 불법 도박이라든지 혹은 이제 해외 원정 도박이라든지 이제 삼성 라이온즈 투수들이 있었죠. 네. 그런 일들이 또 계속 있으면서 리그 내 자성의 목소리가 굉장히 많이 있었고 또 실제로 2018년에 두산의 이영하 선수가 이 브로커의 승부 조작 제의를 받았음에도 그걸 이제 거절하고 구단 측에 자진 신고를 해서 그래도 이제 조금 이제 클린 베이스볼 이 프로젝트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있었는데요. 예. 지금 이렇게 갑작스럽게 나온 거 아무래도 이 선수들의 좀 이 부주의한 이 놀이로 이 불법 도박을 다가가는 그런 문화가 좀 만연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가 좀 걸립니다. 네. 네, 앞으로도 이 이슈는 계속 지켜보고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고요. 네. 지금 프로야구의 또 다른 관심이 연봉 계약이잖아요. 네. 그런데 그 중에서 지금 KT 투수 주권 선수의 연봉 조정 신청 화제입니다. 현재 잘 협상이 안 되니까 이렇게 된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주건 선수가 KT 위주의 핵심 불펜으로서 2년 연속 이제 불펜 에이스로 활약을 좀 많이 해줬습니다. 그렇죠. 이제 KT 위즈가 올 시즌에 리그 2위, 정규 시즌 리그 2위를 또 차지하는 데에는 이제 주건 선수의 역할이 굉장히 결정적이었는데요. 네. 이 프로야구가 한 시즌에 144경기를 하잖아요. 네. 이제 야수들이 뭐 많은 경기에 나가는 거는 뭐 그럴 수 있다 쳐도 이 불펜 투수가 77경기에 나섰다. 와. 144경기 중에 사실 절반 이상을 또 출장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여기에 올 시즌 31홀드로 홀드 왕도 차지를 했고 대단하네요. 또 연투도 22차례. 요게 또 리그 최다거든요. 어허. 참 이렇게 고생한 주건 선수인데 본인은 이제 2억 5천만 원의 연봉을 또 요구를 했고 또 네. 구단 측은 구단 고가가 또 이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2억 2천만 원을 또 제시를 했습니다. 서로의 입장차가 3천만 원 정도였는데 네. 요게 이제 좁혀지지 않으면서 연봉 조정 신청까지 또 가게 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과거 삼성의 정현욱 선수가 연상되는 소위 국민 머슴이라고 부르는 그렇죠. 네, 불펜에 정말 이 팀을 위한 공헌은 대단하네요. 네. 결국 그래도 어쨌든 뭐 구단들의 사정이 있을 테니까 KBO 리그의 연봉 조정 신청 절차로 들어가게 된 건데 이 연봉 조정 신청이 그동안 거의 없었다면서요? 2012년 이대영 선수? 그렇습니다. 이대영 선수도 예. 사실 이 조정 신청까지는 갔습니다만 이 조정위원회까지 가서 이 결판을 본 것은 20차례밖에 없었거든요. 그리고 요 20차례의 연봉조정 신청위원회 이 결과에서도 한 예. 차례만 이제 과거 2002년 류지현 선수가 LG 트윈스를 상대로도 승리한 그 한 번밖에 없었거든요. 네. 또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겠습니다만 2011년에 이대호 선수가 타격 7관왕을 하고도 이제 7억 원 그리고 네. 롯데자이언츠 이제 6억 3천만 원입니다. 7천만 원의 또 이견이 있었는데 요럴 때도 이제 구단의 손을 들어주면서 사실상 유명무실한 제도가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예. 과거와 조금 다르게 이번에 주건 선수가 좀 승리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이유는 네. 과거에는 이제 선수가 본인이 직접 연봉 조정 신청위원회 이제 자료들을 또 만들어서 가가고 이러면은 좀 아무래도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선수 개인은 그렇죠 아무래도. 네. 이제는 이 전문 에이전트들이 그런 이 자료들을 다 조사를 하고 이 철저히 준비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여론도 이 주건 선수에게 조금 우호적인 그런 상황입니다. 아하. 또 이승용 단장이 지금 코로나 사태인데 이 돈 네. 때문에 이렇게 왈가왈부 이제 부딪히는 게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걸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좀 인터뷰를 했었던 것도 약간의 좀 반발이 있었거든요. 네. 이 주건 선수의 좀 승리를 예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KT 구단은 2억 2천, 주건 선수는 2억 5천, 3천만 원 차인데 잘 좀 협상이 됐었으면 좋을 텐데요. 좀 연봉 조정위원회까지 간다는 건. 그리고 말씀 주셨지만 그동안은 주로 구단 승리가 대부분이었는데 이제는 좀 달라졌다. 네. 기대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 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이제 구단 측에서는 항상 뭐 고가 시스템에 따라서 뭐 예외를 둘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사실 그럴 거면 저는 연봉 협상이라는 얘기를 쓰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거 사실 뭐 통보가 아니겠습니까? 그러게요. 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도상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